지금 이제 그 추미애 장관하고 조국 장관하고 윤석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삼각관계.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약간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 수사 기소 분리 이게 뭐 시대적 추세 역행하는 만에 뭐 지금 그게 온라인상에서는 나름 어마어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식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오늘 그 정치 1번가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검찰개혁 TF 민영배 의원이 예를 들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경찰이 기소권만 갖고 있으면 검찰이 기소권만 갖고 있으면 만약에 기소하는 과정에서 추가 수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디테일이 조금 남아있대요. 네. 그 수사권을 완전 뺀 데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뭐 윤석열을 자꾸 이렇게 막 충동질해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윤석열을 왜 반대 안 하냐. 계속 지금 그 분위기가 언론들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수사 기소 분리 이게 뭐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거다 이렇게 언론 보도들이 몇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 그 미국 드라마 중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CSI 마이애미, CSI 뉴욕, 뭐 CSI 뭐 시기 다 봐도 그 무슨 호로시키 뭐 그 반장 있지 않습니까? 그 졸라 그 폼 잡는 그 반장이 마지막 엔딩 장면을 치기 직전에 항상 드라마 후반부에 끝나기 직전에 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정도면 증거가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 사무실로 돌아가. 안 그러면은 이거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하면은 좀 불리하니까 조금 더 추가 증거를 보강해 주세요. 이 정도 코멘트하고 사라지는 게 검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영화를 보십시오. 검사가 영화 시작부터 나옵니다. 맞아. 그래가지고 형사들을 쫙 모아. 그래가지고 검사가 총을 딱 들고 오늘 목숨 거는 거다 이러면서 돌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검사가 그런 짓을 하는 나라는 정말 단언컨대 경제 수준이 대한민국급이거나 위아래로 10위권 내에 있는 나라들 중에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에 경찰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기관 역할까지 다 경찰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나라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검찰에 수사 지휘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자라고 합의하고 처음 헌법을 만들었던 건데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왜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주는 건 낼름 받지만 갖고 있던 걸 내놓으라 그러면 지금 검찰이 하는 짓처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 추세라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대한민국만 예상한 거라니까. 네. 이런 사실 저는 내용이 너무 복잡해요. 이거 전달하기 좀 먼데 이 부분 보고 제 논문을 또 몇 개를 찾아봤는데요. 뭐 지금 딱 보이는 거는 성신여대 이성기 교수님이 썼던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이라는 논문. 그런데 보면은 우리나라 검사제도가 직접 수사를 인정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권 인정하고 기소 독점 인정하고 기소 편의 인정하고 헌법상 영장청권 독립 인정시키고 이 모든 것이 집중된 모델로서 이것은 영국이나 미국, 독일, 일본 등과 전혀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다 쭉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검찰은 자기들만의 집단주의에 뿌리내린 집단주의 때문에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 그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한 다음에 판사도 아니고 검사를 지망한다라는 것은 권력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이 권력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심지어 모여서 집단주의를 잃어버리니까 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교수님은 논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을 때 경찰의 수사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검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경찰의 수사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지휘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그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거가 없어요.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고 수사 지휘권은 그대로 두고 있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경찰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보안 수사와 재수사를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은 우리가 지금 형사 정책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쟤네들의 여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자기 중심적 법의식. 검찰은 자기 중심적 법의식에 의해서 자기들만을 위한 이론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이러지 않는다. 일단 그런 논쟁이고 사실은 뭐 우리 민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 이 개혁의 방향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보복이 아니고 이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그 성렬이 형이 좀 도와줌으로써 많이 미친 멍청한 짓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개혁 해야 되겠네라는 위기의식을 심어준 사건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검사분들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면 윤석열이 여러분들의 권력을 상당 부분 분산시켜준 굉장히 혁혁한 공로자시기 때문에 퇴임하기 전에 돌멩이 한 단씩 꼭 던지시고요. 네. 아무튼 그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고 난 조국 장관이 되게 너무나 존경스러운 것이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완전히 존재감을 잃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재판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검찰 개혁 이슈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이슈, 하다못해 코로나 방역의 이슈나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라든지 하는 이런 중요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하나의 언론으로서 작용을, 그러니까 본인이 예. 활동을 해요.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떳떳하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화가 나고 울분이 생겨도 떳떳하니까 이 행위가 가능하다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용기의 문제라고 용기의 문제이고 학자로서의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다수 학자들이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러니까 그 인문학계 그 문과 계열에 있는 그 학자들일수록 그런 자기 소신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을 너무 민감하게 계산하는 이건 어찌 보면은 박정희 때부터 그 내려온 어떤 문화적 유산, 어떤 굉장히 슬픈 자화상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실제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학계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학계에서 왕따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더 감추고 살아가는 학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검찰에 대한 그 수사지휘권 박탈, 수사권, 직접 수사권 박탈 문제에 대해서 조국 장관 말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조국 장관만 법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법학 박사가 조국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면 검찰을 편들든 검찰을 비난하든 어떤 이야기라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자로서.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학자는 이야기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러면 박사하고 그 교수할 때까지 공부를 왜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게 정확한 지식이고 어떤 게 부정확한 건지 가려주는 역할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존경심을 보여주는 건데 내 그 밥그릇 어떻게 이론짜리 하나라도 뺏길까봐 싶어가지고 이게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고요. 네, 맞는 말입니다. 지금 교수님들이 이제 그런 모습 보이시는 거는 정말 우리 뭐 말도 안 되는 걸 보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듯이 말도 안 되는 걸 보고 폴리페서라고 비난받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강의실에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강의실이 자신의 감옥이 돼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예전에 교수님들 안 그러셨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뭐 닭장차가 밀고 들어오고 군인들이 밀고 들어오고 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서관에 앉아있지 마라. 강의실에 앉아있지 마라. 밖에 나가서 같이 싸워라. 그러지 않은 자들은 학점 주지 않겠다. 강의실 밖으로 나오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실에 스스로 갇혀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예. 지금 조국 장관님이 이렇게 쓰신 걸 보면은 추미애 장관님하고
네, 우리는 참 법무부 장관들은 다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자, 네. 자, 그거 네. 한번 일단 보고 시작합시다. 네네. 사회 보지 마세요. 좋아요가 42,000밖에 안 돼, 아니 4,200밖에 안 돼가지고 굉장히 예민해 지금. 마찬가지로 읽어봐요. 좀 더 단호하게 조국스럽게 읽어봐. 해영청장스럽게 읽지 말고. 부담스럽네요. 2019년 5월 문무일 총장 시절 검찰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법무 행안 두 장관의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면서 법무부 산하의 마약 조직 범죄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보냈다. 그리고 금융증권 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읽으세요, 교수. 기획재정부 아래에 식품의약품수사청을 신설하여 보건복지부 아래에 두어 수사청을 분산하는 방식도 적극 고려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야당도 언론도 수사청이 여러 개 생기면 혼란이 온다고 비판하지 않았다. 두 번째 탈락. 공수처 신설 법안, 수사권 조정 법안, 국가수사본부 신설 법안 등이 국회를 통과된 후 지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이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제출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와 법무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관할에 따른 수사권을 갖는다. 관할은 법률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에 혼동이 생길 여지는 적다. 2019년 5월 당시 검찰이 구상한 수사청 분산 설치가 수정된 형태로 실현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소, 영장 청구 및 이를 위한 보완 수사 요구 권한은 검찰이 보유한다. 검찰이 완전히 수사권을 잃을 수는 없고요. 기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보완적 의미의 수사권을 일부 갖고 있긴 한데 요거는 정파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파들이 사실상 찬성했던 덕목이에요. 하다못해 곽상도의 수사청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니까 윤석열도 청문회에서 뭐 이런 것들을 찬성했던 사람이니까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정양일보 같은 그런 언론들이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조국 수사했더니 윤석열한테 보복한다. 전혀 그렇지 않고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프레임이죠.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윤석열이 정말 수사를 잘했어. 막 조국 장관만 수사한 게 아니라 나경원도 막 조국 장관만큼 탈탈탈 털어서 누가 봐도 마음에는 안 드는데 너무 공정한 사람이야. 그 검찰이 대놓고 검찰 개혁하자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 윤석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검찰총장이. 지금 현재 검찰이 지키려고 하는 그 기득권이라는 거, 자신들이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그 핵심은 수사권이에요. 직접 수사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누릴 수 있는 이 특별한 권리, 이런 지위는 수사부터, 그러니까 수사 기획부터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그 모든 과정을 검사가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특별한 힘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수사권만 싹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권 하나를 지키는 게 이 검찰로서 지켜야 되는 특수한 권리가 나중에 이제 돈으로 이제 환산이 되지 않습니까? 환산이 뭐겠습니까? 정관 외우라고 하지만은 정관 비리. 그 정관 비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수사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수사권을 지켜야지만 검찰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특별한 지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위험해지니까 지금 여러모로 발악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저 꼭 그것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19년 12월 달에 통과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의 경우에 있어서 학계에서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하나도 기억 안 됐다. 6대 범죄를 그대로 검찰에게 둔다면 하나도 검찰은 기억된 게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때 환호성을 올렸지만 교수님들의 생각에서 이건 너무나 부족한 거였습니다. 공수처이 아무리 설치된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그때 윤석열이 말이에요. 이 개정된 법안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검찰 조직 개편에 직접 스스로 나서고 자진해서 나서고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징계 등을 받았을 때 스스로 사퇴를 하면서 검찰에 스스로 개혁하라. 너희들이 개혁의 주체가 돼. 개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 라고 하고 나갔다면 우리가 검수 완박까지 갈 수 있는 명분은 그만큼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검사들은
그대로 자기 가지고 있었던 6대 범죄에 대한 핵심 수사권을 그대로 다 갖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다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예. 거예요. 네. 프로의 목마야.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설사 태극기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어디 자기가 본인이 가난해, 변호사 전관 살 만한 돈도 없어, 국선이나 쓰시는 분이야. 근데 검찰에 갔더니 존나 억울하게 만들어놨어. 돈 좀 있는 사람이 전관 갔다가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 만들어버리는 건 순식간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검찰 개혁은 일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검사 정관으로 이때 나와가지고 비리 저질러가지고 돈 엄청 벌면서 사실은 돈 있는 놈들이 변호사까지 센 놈 써가지고 그 변호사 센 놈이 검찰과 유착해가지고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예. 시대야 지금까지도. 예. 그래서 생각해봐요.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를 오세훈한테 지게 만들 생각으로 사건을 조작해. 작년 총선 직전에 일어날 뻔했던 사건 검언 유착, 이동재 한동훈, 그리고 라임 관련한 김봉현 뭐 강기정 엮는 거, 이 정도가 기본인 애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최소한 수사권만 뺏어도, 사실 수사를 대한민국 사회에서 없애는 게 아니라 수사권을 가진 자와 기소권을 가진 자를 분리시켜 놓는 거잖아. 서로 유착하지 말도록. 예. 나는 근데 이것도 완벽한 개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아까 그 민영배 의원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장기적 과제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소 배심제랑 배심원제까지 다 생각을 하고 지금 가고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어요. 절대 완벽한 법이 만들어지진 않아. 다만 시대적 결로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개혁하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전직 장관들이 막 등판을 해가지고 상황이 이렇다고 설명해 주는 거, 그거 조중동 언론들이 막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이렇게 가던데, 검찰 개혁 이 사람들 당연히 반대하죠. 그런 카르텔 속에서 온갖 이득을 누려왔던 사람들이 마지막 난 권력이라고 봐요. 예. 오히려 재벌 권력은 이렇게 민주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는 옛날에 그런 방식들이 막 분식 회계하고 막 그런 비리는 상당 부분 많이 사라졌다고 봐요. 마지막 남은 기득권 카르텔의 가장 핵심이 검찰 개혁이에요. 이거를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삶도 그렇게 어떤 질적 향상은 난 높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어쨌건 지금 뭐 주말 내내 그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등판해가지고 이렇게 엄호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난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민주당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극각하게 지금 어떤 반동을 하는 거고, 윤석열 입장 표명하라고 막 언론들이 보도냈잖아요. 윤석열은 찬성한다고 입장 표명할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있는데 예. 찬성했었는데 뭐. 자, 그 얘기 여기까지 하시고.